자, 저희가 얼마 전까지 KF21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 와, 멋있습니다. 대표님 또 미러형인데요? 다르죠? 네. 멋있습니다. 예, 디자인이 일단 뛰어나네요. 네.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예, 이 선글라스는 바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아, 예. 예,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 KF21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광 렌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야외에서 빛을 차단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네. 이 실제 조종할 때 또 운전할 때 이 핸드폰을 볼 때 이 계기판이나 이런 핸드폰 이 액정의 글씨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크로마 렌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부심을 줄이고 색은 또렷하게 그리고 초정밀 광학 설계로 되어 있고 고선명 기능성 렌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좀 더 향상된 건데.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공군에 납품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 공군에게 납품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테 같은 경우에도 이중 티타늄 프레임으로 설계가 됐어요. 티타늄. 티타늄 하면은 이 강성과 탄성 네. 이런 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크로마 렌즈와 티타늄의 만남. 네. 야, 진짜 이 선글라스 40년 제조 노하우의 국내 정밀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네, 물건이 아주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군 조종사용 이 선글라스는 딱 디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쓰고 계시는 미러 그레이형이 있고요. 또 제가 쓰고 있는 다크 그린 골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그레이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글라스 케이스가 상당히 묵직하네요. 맞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에는 이게 공군 실제 납품용이기 때문에 로고가 있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봅니다. 예, 뛰어난 품질로 만들어진 실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용 선글라스입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이 선글라스 한번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올렸습니다. 바로 KF21 엔진에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아닌 롤스로이스로 교체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떡밥을 먹었죠. 떡밥을 먹었다. 네, 애초에 그 2015년도 기준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사도 그렇고 그런 로드맵이 그당 10년 전이니까 네. 그 뭐 10년 이후 10년 그다음에 이제 20년 채우는 해에 네. 어떤 로드맵을 이제 해서 그 다음 것을 자기들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은 다 공표가 됐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설계 외형 설계부터 했어야 시작을 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뭐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묻혀버렸죠. 아.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그냥 엔진만 판매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이제 로드맵이 있는데 국산화율 현재 F414 엔진에 대한 국산화율을 이렇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시기별로. 네. 그다음 결국에는 그 다음 전투기 지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EX나 블록 3 단계 와서는 좀 더 국산화율이 높아진 좀 더 발전력을 이제 제시를 하려고. 그 장기 로드맵은 이제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가 아직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치고 들어온 게 역시 롤스로이스 영국 회사가 이제 치고 들어온 거죠. 자기들은 그 핵심 기술 5개 기술을 다 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돈만 내라. 돈만 내라.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제 엔진이 아니고 이제 유럽제 엔진이기 때문에 수출 제약에서는 좀 자유로울 것이다. 근데 그런 이제 입장을 이제 내놓은 거고 거기에 이제 좀 또 끼어드는 게 이제 프렛 히트니. 예, 블랙 히트닝 PW사. 네, PW사는 워낙 그냥 뭐 거저 해먹으려는 걸로 유명한 회사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KF16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했죠. 그래서 편하게 많이 잘 드셨죠. 많이 드셨죠? 네, 그리고 이제 F15K 2차 사업에서도 이제 뭐 우리 내부에서 네. 엔진을 두 가지로 가져가야 된다는 어떤 좀, 뭐 좀 새로운 논리를 펴가지고 두 번째 2차 사업 F15K 2차 사업에서 먹었고. 많이 드셨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F35 엔진은 또 그 당연히 이제 껴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긴장하거나 신경 쓸 일이 없어 왔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서 이제 그 기사를 이제 보시면은 네. 세 번째 업체로 이제 PW사가 언급은 되는데 뭐 그들 입장은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제가 1월달에 이제 이걸 예상을 하고서 네. 분명히 핵심 기술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양쪽 회사들한테 접촉을 해보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기들이 뭔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쉬워야만 연락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 2025년 1월에는
아쉬울 게 없어서.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정부 해당되는 이제 예산을 주는 정부 상대로 관청을 상대로 어떤 이 홍보를 계속해서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기간이었지. 네. 근데 이게 저는 한 1년 이상 갈 줄 알았는데 과장된 기사가 이제 끊임없이 나왔어요. 뭐 예, 경제신문 그렇죠. 경제신문 중심으로 그러니까 맨날 반복되는 얘기. 아무래도 주식이 거기에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예.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 해야만 뭐 돈을 좀 빨리 받아낼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6월 달에 이제 롤스로이스가 이게 딱 언급이 되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좀 땡겨지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롤스로이스사가 이제 경쟁이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이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발전된 로드맵을 좀 더 뭐 국산화율을 높여서 이 120대 전투기 그 240개죠. 네네. 그냥 형식상으로 보면은 이거를 뭐 좋은 조건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좀 가자. 일단 이거부터 가고 나서 그다음 생각하자. 네. 뭐 이렇게 좀 구슬르는 쪽으로 뭐가 제한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기점은 아무래도 본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본사가 좀 요즘 많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잉하고 연동돼 가지고 네. 어떤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웠고 뭐 기사 신문 기사도 났었고 그 외신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게 아직 수습이 안 돼 가지고 뭐 공국망 뭐 흔하게 얘기하면 이제 공국망 얘기를 해요. 공국망. 네? 발음이 네. 좀 어렵습니다.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에 계속 속을 썩여서 뭐 모든 게 원활하지 않다. 그냥 지금 2025년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그 단어를 써먹을 건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이 좀 이렇게 복원하는데 네.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데 지금 코로나가 일단 끝난 지가 한참 됐고 뭐 다시 뭐 코로나도 복원된다고 하는데 네. 아직은 좀 주춤한 것도 있고 다시 또 잠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핑계 대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같이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방부나 이제 해당되는 방사청과 상대로 같이들 해 먹어야 되니까 서로 네. 이제 이익을 뭐 더 나눠야 되고 뭐 외형적인 포장을 잘해야 되고 네. 그걸 보여줘야 되고 세미나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기술 이전을 많이 할 것처럼 하려면 이제 그런 게 서로 녹아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에어쇼 때 가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립 서비스나 사탕 발림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때는 뭐 얘기할 것들이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타질한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나오니까 뭐 니들이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게 일단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아닌 롤스로이스사가 먼저 했다는 게 이거는 좀 뭔가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과 어떤 기술 그 이전비를 좀 미리 좀 잘 마련하면은 괜찮은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롤스로이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사하고도 지금 계속 이 기술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별로 진전 없어요. 진전이 일단 미국 회사 트럼프의 나라의 회사잖아요. 예. 거기서 피터블유는 아예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그 미국 회사 상대로 좀 더 주세요 하는 게 저는 이제 기억이 한 3년 전에 그 인도의 그 네. 총리인가요 수상인가 네. 그 사람이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만나서 F-414 엔진 기술을 좀 인도화 시키고 싶다. 네. 그래서 결국 승낙을 받았어요. 근데 어. 그 범주에서 예. 우리가 잘해야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인도하고 한국의 F-414 엔진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구형화되는 엔진이고 네네. 지금은 전부 다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엔진을 좀 더 차원이 높은 한 단계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F-414 엔진 정도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넘겨도 돈 받고 넘겨도 되는. 근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이제 통제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기술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요? 다 돈 문제입니다. 네, 돈을 만큼 빨아낼 수 있냐, 먹을 수 있냐. 그리고 중간에 국내 업체는 어떤 명분상의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내세우고 있고 뭐 다 자기들이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네네. 결국 이제 인건비를 얼마큼 따먹을 수 있나를 아주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중간에 다 포장도 하고 네.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면박을 주기 위한 논리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제 그럴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냐, 아니면 공동 개발이냐, 혹시 이거 로열티 들어가냐, 아니면 또 우리가 이 롤스로이스 기술을 가져왔을 때 마음대로 판매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공동이란 말 빼버리고 네. 그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5가지 기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걸 돈을 주고 사와야 돼. 그래서 녹여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을 이제 어떻게 진짜 자기들이 드러나는 거지. 돈 주고 이제 어떻게 국가 돈이든 예산이 배정이 돼서 사왔어요. 네네. 그럼 그거를 잘 이렇게 버무려야 되잖아요. 음식 만들듯이. 말고도 한국형 엔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중국 아니면 일본이 이제 시도를 했지만은 네. 냉전 시절 동안
그게 잘 안 됐죠. 여러 가지 그때 그 당시에는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아주 요즘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발전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 가지고 하던 시절, 뭐 서로 차단된 기술의 차단, 뭐 훔쳐와야 되는 수준. 뭐 이제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고 나서 2000년대부터 네. 뭔가 이 인터넷을 통한 뭐 첫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돈 주고 뒤로 백으로 이제 뒤로 사오는 것도 있고 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발전돼서 이 캐드캠이라는 것도 등장했지만 항공기의 설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아서 빨리 이제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어려운 시간, 아주 과거의 같은 딱딱한 시간을 이제 거칠 필요 없이. 네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건 역시 소재에 관련돼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 열에 견디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성취를 했으니까 이게 다 모아져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엔진이라고 하지만 전투기처럼 뭐 체계 종합 뭐 이렇게 다른 것처럼 뭐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엔진을 만들 때 있어서는 개발할 때 엔진의 체계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롤스로이스 기술 돈 주고 사와야 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좋은 소재 네네. 열에 견디는 거 그것도 다 합해야 돼서 그래서 이게 다 통합돼서 국내 통합회사의 어떤 그런 회사를 설립해서 하든지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도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KF-21의 블록 1하고 2가 이제 120대가 2032년까지 생산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이제 32년까지는 우리가 이걸 모든 걸 통합하는 준비 시간을 이제 가지고 예산이 적정 배분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통합을 해라. 계속 감독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해당되는 군 관련 이제 그 방사청이라든지 그러면서 2030년 지나면 이제 어떤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시제 엔진이 나와서 테스트를 이제 할 수 있고 그로부터 뭐 한 7, 8년을 또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KF-22 그 다음 단계 전투기, 뭐 블록 EX, 그러니까 EX라 표현하면서 이제 블록 3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전투기를 할 수 있죠. 보람의 2라고 할 수 있는 다음. 네. 그때는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국내 순수 개발한 엔진에 맞게 치수에 맞게 설계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의 블록 1, 2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일반 그 기자들이 급하게 이제 기사를 쓰시다 보면은 다들 네. 좀 뭐 연도도 틀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록 1에 대해서 뭐 2030년에 뭐 다 생산한다고 틀리게 쓴 분도 있어요. 네. 급하게 쓰신 분이. 그러니까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막 버무려 가지고 급하게 쓰다 보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사가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제 그 개발할 시간과 예산이 유입되는 거 국방 예산이든지 뭐 R&D 예산이든지 네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적정 배정이 시간 맞춰서 될 수 있게 줘야죠.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이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고 이미 이 롤스로이스의 엔진 기술은 버리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먼저 방송에서 말씀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은 좀 이렇게 듣기가 이제 거북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거고 넘기는 거죠. 한 세대 이게 이제 뒤처질 엔진 기술이기 때문에 네. 넘기는 거고 자기들은 6세대로 이제 가기 위해서 자본금을 이제 마련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현재 F414 엔진급의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롤스로이스급의 이 엔진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네. 마치 우리가 FA51을 시작해서 KF10을 넘어왔듯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이걸 잘 만들어 완성해서 KF22 다음 전투기 보람의 2라든지 그런 전투기에 장착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또 그때 와서는 이제 진정한 6세대 전투기가 이제 개발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부터 뭐 현재 그 무슨 해외 에어쇼에서 파리 에어쇼에서 카이의 뭐 그 상무님이 해외 수출 담당 상무님이 이제 뭐 6세대 전투기 바로 할 수 있다. KF21 가지고 약간은 이제 좀 립 서비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이걸 기반을 잘 닦아야만 그 다음 전투기도 있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좀 네. 이렇게 돌려서 한 거죠.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이 많아요. 이 롤스로이스가 이 KF21의 엔진 이 전체에 대한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공동 개발이냐 협력이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이게 뭐 사람들의 듣기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2차 대전 끝나자마자 그 영국 회사가 네.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엔진 기술을 그냥 정식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요?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이제 관리를 이제 이 전쟁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게 힘드니까 뭔가 신경을 들었을 때 미국이 이제 관여 안 할 때 네. 영국에서 소련한테 팔아요. 그게 바로 탄생의 전투기가 미그 15예요. 미그 15. 한국전 6.25 전쟁에서 아주 예. 뭐 엄청나게 투입된. 네네. 그래서 뭐 세이버 F-86 F 뭐 세이버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이게 다 형제 관계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같은 뭐 우방국끼리 뭐 동맹은 아니지만 아주 뭐
6.25 전쟁에 참전한 우방국끼리 이제 그건 돈 받고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자기들은 이제 신세대 전투기에 넘어가면 되고 전투기 엔진으로.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건 뭐 그냥 거래죠. 협력. 뭐 이전 이 표현은 너무 이제 고급스러운 소위 업체들이 자기들이 홍보할 때 쓰는 뭐 기자회견할 때 쓰는 단어고 네네. 돈 받고 거래하자는 거죠. 돈 받고 거래를 하자. 그러니까 기술을 팔겠다라는 얘기죠. 그냥 돈 주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그렇게 팔았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한국이 이 기술을 받았으면 여기서 계속 한국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개량을 해서 당연히 지금 정말로 한국제를 만들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이 항상 뭐 생각하는 게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핵심 기술 가졌으면 한국화 시켜서 한국어로 만들어라잖아 지금. 아 그럼요. 예,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거잖아. 네네. 그럼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럼요. 그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욕심이 앞서는 게 있어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진정성을 보이고 하시란 얘기야. 그 기술을 돈을 국가 돈이든 뭐 업체 돈이든 다 버무려서 사와서 진짜 네네. 한국형 엔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서 여러 회사가 있어요. 부서별로 자주포 만드는 그렇죠. 거, 뭐 지금 전투기 엔진 담당하는데 뭐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그냥 이름만 다 통합한 거지 급하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당되는 그 부서 엔진만 자기들이 뭐 80년대부터 면허 생산했다는 옛날에 네. 이제 삼성 테크인 시절이었죠. 테크인. 삼성 테크인이죠. 예, 지금 이제 그냥 다 통칭해서 다 합해가지고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사업부인데 거기서 하시면 되지. 시간과 돈을 다 받아서.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는 거고. 네네.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걸 지켜볼 수 있고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지금도 이제 더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는 이제 나오겠지. 그 엔진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말씀드린 그 취지가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이게 비토하는 게 아니라 네. 정식으로 제대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제안을 받았으면은 정식으로 뭐 컨소시엄을 만들든 국내 회사들끼리 모아서 두 사람하고 네. 좀 싸우지 말고 뒤에서 앞으로는 협력하고 친하다고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신문 온라인 기사 내면서 그게 서로 좀 그런 거는 대립하지 말고 네. 다 합해서 국내 업체끼리 뭐 컨소시엄 만들어서 그 기술 넣어서 빨리 완성시키면은 어우 그냥 만세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 한 분 중에 이 손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행료를 내서라도 빠른 엔진 국산화가 된다면 세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도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바짝 정치라서 하면 그 목표하는 연도에 근사치로해서 맞출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그 얘기만 앞세우니까 세미나에서 뭐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전직 PW나 뭐 GE에서 다 근무를 해봤던 내 상무다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신 분이 있고 그 뭐 근무한 거하고 엔진 개발하는 거하고 무슨 뭐 차이가 뭐 사이가 그 있는지 연관이 네, 있는지 맞습니다.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세미나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네네. 빨리 돌입을 했으면 좋겠다. 급행료 표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라도 빨리 이게 출발을 하면은 KF11 전투기가 이렇게 나오듯이 네. 아마 10년 안에 이제 국산 엔진하게 등장해서 뭐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단점은 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전투기 뭐 6세대에 근접하는 전투기에 때는 이거를 뭐 장착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희망을 또 이제 새로운 희망을 나중에 줄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으로 취지를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천사 K2Y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기술을 사올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돈을 아무리 싸줘도 안 파는 기술이 있다. 네. 한국의 기술력이 많이 치고 올라왔다는 그 증거다. 돈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최고다. 그동안에 이제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사업부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죠. 네. 그 공개된 얘기가 기본 바탕 이렇게 뭔가 가져오면은 저렇게 합해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 기본 취지는 이미 얘기를 잘 했어요. 네네네. 기본 취지, 기반 기술이 이제 어떻게 그동안 쌓였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급 기술은 또 우리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걸 급행료 내고 사오면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좀 그래서 이번에 롤스로이스 얘기가 반갑긴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5개 얘기를 하잖아요, 기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좀 뭔가 얘기가 다르구나. 1월 달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하고 이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무님이 뭐 얘기를 하기를 내가 근무를 다 해봐서 이거 다 경험 많아. 외국 회사에서. 예.
외국에서 근무를 많이 해봐서 이거 개발할 수 있어? 예,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쭉 활동도 했어요. 예. 내가 G사와 이 BW BW사에서 내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거 국사나 우리 단독으로 가능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전망을 이제 하신 거라 보는데 그분이 개발하신 거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당연히 아니죠. 되게 그분이 아니고 임원분들은 예. 우리가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뒤에 이제 그 계약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얼굴마다 좀 하고 그럼요. 분위기 이렇게 띄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5년 있으면 또 그만둬야 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정말로 이 롤스로이스사가 이 발목 잡는 옵션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롤스로이스 엔진 2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